건강을 회복하고 노화를 늦추는 맨발 걷기와 인체어싱.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 체험하는 순간 몸은 곧바로 알게 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맨발 걷기와 인체어싱의 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생활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까요? 저의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햇빛, 물, 공기, 음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 다음으로 인체어싱이 생활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맨발 걷기 운동에서 대부분의 체험자들에게 건강상 신선한 경험이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난치성 질병으로부터 건강의 호전을 가져다주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와 혈류의 흐름에서 비롯된 내인성 정전기, 화학섬유로 된 의복과 침구류의 마찰로 형성된 정전기, 각종 전기용품에서 방사된 전자파에 의하여 인체로 유도된 정전기를 제거하는 데 인체어싱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와 인체어싱은 땅과의 접촉인데 거기에는 운동과 지압 효과도 있지만 핵심은 땅과의 전자기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 어떤 전자기 회로보다 훨씬 복잡한 복합적인 전기체입니다. 지구도 복합적인 전기체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접촉이 이루어졌을 시에는 전기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전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전하의 극성 상태는 접지된 지점 상태와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높은 정전기는 땅으로 흘러나가고 접지된 땅의 음전자는 몸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맨발 걷기와 인체어싱의 효과도 이 과정이 있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체의 생체 전기에 대한 원론 측면을 간단히 검토해보고 인체 접지가 생물 생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메커니즘을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생체 전기는 19세기 갈바니의 해부학적 시험과 볼타의 증명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오면서 몇십 년 후 호치킨 박사와 헉슬리 박사의 생체 전기에 대한 연구 공적은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인체의 신경세포에서 전해질인 칼륨이나 나트륨, 칼슘 등이 이온 농도에 따라 세포막 안팎으로 유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생체 전기라 하고 있습니다. 생체 전기는 신경세포 속의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화학전기뿐 아니라 물리적 운동에 의한 모세관 조직에서 발생하는 유동전기를 일컬어 생체전기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생체전기는 세포 단위에서 40에서 6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의 전류와 60에서 90mV의 정도의 전압으로 생명작용을 하는 것으로 규명되어 있습니다. 1V가 1000mV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세한 전류와 전압으로 생명작용을 하는지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적인 전기 환경에서 다양한 전기 전자제품 사용으로 인한 생체 전압의 변화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감이 되지 않는 생체 전압 변화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년 수십 년을 반복하고 지속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에 대한 임상시험과 연구 논문들은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내어 주의와 경각심을 높여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대신 현실은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억지 명분 하에 덮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렇다면 맨발 걷기나 인체 접지가 인체의 생체 전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맨발 걷기나 인체 접지를 함으로써 망가진 신체 기능이 점점 회복될 수 있고 생리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학적 메커니즘은 이론적으로 확립된 걸까요? 저는 약 15년 전부터 우연히 전자파 차단에 대한 자료를 답습하다가 맨발 걷기와 인체어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매트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항상 전자파 제거 또는 줄이는 법에 관심이 많았기에 인체어싱의 인연은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의 많은 분들께서 맨발 걷기와 어싱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내어주시는 것들 대부분은 제가 모았던 논문과 실증적 시험 자료와 같으며 오히려 직접 체험자들의 실증이 가미된 새로운 정보로 만들어진 것들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과학적 메커니즘과 이치를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모아둔 자료를 바탕으로 몇 편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고요. 더불어 요즘 붐이 일고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올바른 실행을 하는데 자극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맨발 걷기나 인체어싱의 효과에 대한 맹신은 금물입니다. 수많은 질병과 통증은 발병의 원인 또한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나 인체어싱이 두루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단 하나의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고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단 하나의 약도 없듯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생체전기와 관련하여 맨발 걷기나 인체 접지가 끈적끈적해진 혈액점도를 묽게 하는 적혈구의 전기역학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범 연구에 따르면 적혈구 표면에 형성된 전이가 평균 이하로 줄어들 때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낮아질수록 적혈구들은 서로 엉겨붙어 죽반상 혈전이 형성됩니다. 죽반상 혈전은 혈액점도를 높이며 이로써 혈류의 내적 저항을 크게 합니다. 혈관 내벽의 마찰력을 증가시키고 혈관 내피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내인성 정전기를 발생시킵니다. 혈액점도가 높을수록 혈류 속도는 느려지고 전신으로 보내지는 산소 전달 능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인성 정전기는 지구물리학에서 말하는 낙뢰처럼 수시로 스파크 현상을 일으키며 안정된 생체전기 환경을 교란합니다. 이러한 정전기는 인체 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DNA의 약한 연결고리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혈구 응집과 정전기는 장기적으로는 신진대사의 항상성을 무너뜨리며 내인성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나 인체 접지는 위와 같은 혈류 관계에 있어서 거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체 내의 정전기는 땅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효과가 있으며 적혈구 표면의 전이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정상 이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내외부적인 영향으로 높아진 생체 전압은 인체가 땅에 접촉되는 순간 땅의 전압인 거의 0V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접지 시간 약 40여 분의 시간이 지난 적혈구의 표면 전이는 평균 2.7배 높아지는 것으로 임상시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는 시간에 인체에 영향을 미침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의 치유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고 원인 모른 크고 작은 통증이 사라지고 기분이 가벼워지는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느낌이 있기에 맨발 걷기나 인체어싱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나 인체어싱이 인체 내의 활성산소와 염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수면 중에 할 수 있는 인체어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